한동훈 밀어내기 시공. 한동훈 대표와 이른바 이 장동혁 대표 지도부와의 갈등 국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당무감사위원장이 친한파들에게 중징계를 선고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를 보장하고 그리고 자유를 지키겠다고 서원하고 그걸 약속한 보수정당이에요. 보수정당에서 당대표를 비판한다고 그걸 당에서 내쫓는다? 저는 이게 김종혁 최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저를 찍어내고 싶으면 저를 그냥 하시죠.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뭘 이런 식의 분위기 만들어서 당을 우수당으로 만들지 말고 자, 한동훈 전 대표뿐 아니라 김종혁 최고위원, 한지아 의원 등등 친한파가 강하게 이 조치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자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훔쳐도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면 도둑질은 들키면 본전인 도박이 된다. 불의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거죠. 도둑에 비유했어요. 도둑질. 도둑질 해놓고 처벌 안 받으면 안 된다. 얼마 전엔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라는 문구를 인용했는데 마침 저희 돌직구쇼에서 제가 한동훈 대표는 소띠다. 라고 분석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소띠 한동훈 대표를 겨눈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글을 올렸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도둑질은 대가가 따라야 한다. 굉장히 강도 높은 징계 국면이 예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그식 교수님, 예. 도둑질엔 대가가 따라야 한다. 이 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본인의 지금 맡고 있는 역할에서 좀 공정성과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단계 문제, 당원 게시판 문제, 그다음에 김종혁 전 최고 발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답정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식이고 마치 성경 문구를 인용하고 저렇게 이른바 이제 법학자로서의 일정한 정도의 자신의 고집을 이야기하면서 네네. 징계는 뭐 당연한 거다. 그리고 징계는 뭐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 지금 겁을 주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분들의 논리 중에 가장 저는 스스로 자아당착적인 게 뭐냐면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배신자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배신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네. 당신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내부 총질했고 당신들이 우리 장동혁 당대표를 내부 총질해서 문제가 됐다. 단합이 우선이다. 라고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징계 문제로 당이 이렇게 갈등에 빠졌을 때 지금 내부 총질 누가 시작한 겁니까? 저는 내부 총질 하지 말라고 징계를 하겠다는 그 고집 자체가 당에 대한 내부 총질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당동욱 당대표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징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 자체가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이고 당을 지금 갈등과 분열로 수렁으로 지금 밀고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다 단합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민주당의 잘못한 점을 비판하고 싸워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시에 우리 당이 가장 많이 비판했던 지점이 뭐였어요? 개딸 전체주의였습니다. 그 강성 지지층이라는 개딸들에 둘러싸여서 민주당 안에 민주적인 어떤 의사표시가 다 말살당했다. 그래서 그때 비명 행사, 친명 행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비판했죠. 그걸 똑같이 돌이켜보면 지금 당 노선에 대해서,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당대표의 나아갈 어떤 전략에 대해서 당내 인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건 옳은 길이 아닙니다라고 쓴소리라고 직언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고 소를 쳐 죽이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겁을 주는 것은 이거 개딸 전체주의랑 뭐가 다른 거죠?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장동훈 당대표하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상의를 안 한다고는 합니다만 같은 방향의 같은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면 우리 당내 어떤 합리적인 인사도 지금 이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발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총질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이고 개딸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던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에서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친한파들의 반발에 동일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제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지금 밝혔거든요. 제명. 네. 자꾸 그러면 제명. 네. 그럼 제명에 못 죽죠.
제가 볼 때는 제명에 못 죽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당무감사위원장께서 저렇게까지 말을 하시는 건 내가 볼 때 그 자기 역할과 권한을 벗어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러이러한 당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니 이렇게 징계를 요청합니다라고 하는 이른바 검찰로서의 기소예요.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법원으로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제명하겠다 이야기가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은 건전한 저는 노선 투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쳐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본래 노선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는 그 구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계엄이 정당했고 한동훈을 체포했어야 됐고 부정선거를 지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 황교안 대표의 주장을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황교안 대표 개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그 극우의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반대편,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을 찬성했고 그리고 빨리 윤석열 부부와 절연을 하고 국민들께 다가가야 한다고는 한동훈 대표의 노선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한동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동훈 대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는 노선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노선을 놓고 저는 생산적인 토론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당무감사이나 징계를 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노선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필요 없고 이건 친한계라고 찍어서 너는 한동훈 개보지, 너는 한동훈 추종자지, 너 한동훈 팬덤이지, 한동훈 개파지 이걸로 몰아가면서 국민 내 당원들의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황교안이 아니고 우리는 한동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한동훈이 아니고 김근식입니다. 이걸 구분해 봐야 돼요. 제가 한동훈 노선을 간다고 해서 한동훈 개파고 한동훈을 추종한 세력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걸 좀 구분해서 당내에 건전한 전 토론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정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도둑질엔 대가가 따라야 한다라고 했는데 도둑질의 이른바 이제 비유, 빗댄 건데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은 2명 아닙니까? 일단 김종혁 전 최고 당대표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했다. 두 번째는 당 게시판,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당대표와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 자, 이 2가지예요. 혐의는 2가지인데 돌로 쳐 죽인다 얘기 나왔고 지금 도둑질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작은 것부터 얘기할까요? 큰 것부터 얘기할까요? 큰 거요. 예, 큰 거는 지금 얼마 전에 그 송원석 그 원내대표하고 또 주호영 부의장하고 25명의 초선이 사죄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직접적인 공격은 할 수는 없고 한동훈 측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경고성을 주는 것 같은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과 또는 정부와의 투쟁을 선언했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내부로 눈을 돌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남의당 걱정할 건 아니지만 지금 똘똘 뭉쳐도 시원찮거든요. 네. 그거는 힘이 강할 때는 내부 정리하고 이럴 게 필요하지만 힘이 강하지 않을 때는 합종 연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한동훈 대표 측도 어느 정도 일정 세력이 있잖아요. 그 힘들이 모여야지만 다음 선거를 어느 정도 겨뤄볼 수 있는데 지금적으로 다 내부적으로 갈라져 버리면 진짜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가지고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있을까요? 예리한 분석이네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치가 좋은 라이벌이 있어야지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좀 거슬린다 그래서 다 쳐내버리면 결국은 혼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도 좋은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비론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 처음엔 지금 반사이익으로 좋을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는 정치가 정도를 걸어야 되고 좀 멋진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작은 거 얘기할까요? 작은 거요. 작은 거는 아까 들이받으면 이게 불인가를 생각해봐야 돼. 불이면은 그거를 돌로 치고 받는 올리는 손은 죽여야 된다는데 내상 안 입어요? 그 돌로만 가능한가요? 예, 치고받으면 사람도 다칠 수 있는 거고 또 증시에서는 곰과 소가 있잖아요. 곰은 내려갈 때를 상징하고 소는 올라갈 때 상징하는데 그걸 잘 살려야죠. 한동훈 쪽에 사람들을 같이 모아내는 게 나는 조언한다면 게 필요하다. 저는 차내지 마라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묘한 글인데 한동훈 씨 하나만 물어봅시다. 경력도 기수도 안 되는 당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발탁한 건 업어준 것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은 누구 덕에 됐습니까?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김현지가 한동훈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 정부의 김현지. 그러면 윤석열 정부도 비판을 하는 건데 장해찬 부원장의 어떤 자기 부정 발언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는 대목의 글인데 윤 정부의 김현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도직구의 김현지. 그 김현지님께서 좀 거북해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아, 또 그러네요. 네, 뭐 살을 좀 더 빼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동훈이 김현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권에 김현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해찬 그 부원장이죠, 지금은. 부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파격 발탁했다고 그랬어요. 파격 발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능력이나 경험이 일천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을, 한동훈 전 대표를,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이거는 파격적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발탁인가?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뽑은 게 발탁인가? 그런데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쓴 거 아닌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제가 이제 초임 검사장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계속 뺑뺑뺑 돌다가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저 좋은데 좀 그 보내주세요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막 칭얼칭얼 거려가지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그 검사장이 막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뽑아줬다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파격 발탁이 될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윤석열 정권에서 기억나는 장관이 있었습니까? 제가 한동훈이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비대위원장 당대표하고 탄핵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은 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에서 군계 일학 아니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요 한동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나는 사람이 한덕수, 최상목 이런 사람들이 기억나는데 그분들은 다 계엄 이후에 탄핵소추 이후에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그래서 그랬지 거의 그 민주당 그 거대 야당 민주당 박정우 의원님 포함해가지고 그 많은 의원들이 막 이렇게 붙었을 때 거의 도장 깨기 식으로 일대 몇 명으로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닌가? 그렇게 잘 싸웠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완전 신인이었고 초짜였던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발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윤석열의 김현지는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장해찬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현지가 법무부 장관하고 있습니까? 김현지가 여성가족부 장관하고 있습니까? 1급 실장 자리에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직급으로 봤을 때 장해찬 씨가 그때 무슨 비서관 정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장해찬 씨가 그 정도 경력 가지고 대통령실에 비서관 정도로 올라가는 거 파격 발탁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만약에 장해찬 부원장이 굳이 비유를 하려고 하면 한동훈은 그 이재명의 정성호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이재명의 김현지가 한동훈이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그 생각 듭니다. 네. 자, 오늘 조선일보 기사 제목 보셨습니까? 김종혁 중징계 역풍 맞은 장동혁이라며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골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역풍이라는 표현이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마치 장동혁 대표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당내 여론이 막 들끓고 그 화살이 장 대표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팩트를 체크해 봅시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공고를 내린 곳은 당무감사위원회입니다. 이 기구는 당대표의 명령을 받는 하부 조직이 아니라 엄연히 독립된 기구입니다. 이호선 위원장이 블로그에 쓴 글을 한번 보십시오. 정의는 불의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당내 기강을 흔들고 도를 넘는 발언을 일삼는 자에 대해서 원칙대로 칼을 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원칙의 어떤 집행을 논란과 역풍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더 과간인 것은 당면 교체 카드를 장 대표의 탈출구인 것처럼 묘사한 대목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중도 확장과 보수의 가치 재정립을 위해 당명 개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사는 마치 김종혁 징계로 궁지에 몰리자 막 급하게 꺼낸 국면 전환용 카드인 것처럼 배치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언론이 정치를 조작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자, 조선일보. 자, 이제는 보수의 입이 아니라 특정 계파의 스피커가 되기로 작정한 듯 보여집니다. 친한계는 이번 징계 권고를 두고 표적 감사라며 연일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한동훈까지 직접 나서 나를 찍어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비판의 자유가 무제 아닙니까? 당원 게시판 사건이나 과거 발언들을 한번 보십시오.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동지들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입니까?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벼랑을 향해 달려갈 때 멈추라고 외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자, 그런데 그 외침이 당을 살리기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특정 개인을, 특정 계파를 지키기 위해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소음인 것입니다. 당무감사에는 당론에 반박하는 언행을 징계 이유로 들었습니다.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공당의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이 당의 근간을 흔들었는데 징계를 안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한동훈 욕설 수준의 공격을 받아도 나는 조치하지 않았다라고 자랑하듯 말합니다. 근데 실제 한동훈에게 고소고발당한 보수우파 유튜버들이 있지요. 자,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그건 포용이 아니라 방치였고 결과적으로 당을 난장판으로 만든 무능의 증거일 뿐입니다. 이제 장동혁 체제가 들어서서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으려 하니 그걸 찍어내기라고 비난하는 그들의 논리 정말 참 궁색합니다. 정의는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요, 잘못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는 이호선 위원장의 말에 10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시사한 당명 교체 검토는 단순히 간판만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0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지 5년이 됐지요. 자, 그동안 우리 보수우파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반성하고 변화했는지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장 대표는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자, 그런데 기사에서는 이 진지한 고민을요, 김종혁 징계 논란에 가려진 대여 공세의 실패를 덮으려는 어떤 그런 시도로 꼼수로 폄훼했습니다. 장 대표가 최근 중도 확장과 쇄신을 위해 의원들의 조언을 듣고 있는 것을 두고 일부 강성 인사들을 중용한 것에 대한 항의를 들었다라며 또 은근슬쩍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이 보도 행태 정말요, 이제 조선일보 지긋지긋합니다. 당명이 바뀌든 말든 본질은 하나이지요. 보수파가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낡은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 대표가 주도하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고작 징계 논란 하나와 엮어서 카드라고 부르는 것은 장 대표의 리더십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거지요. 당명 교체는 전 당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문제이지 누구 한 명의 입막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정신 차리십시오. 또 기사 끝부분을 보면요,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와 러브샷을 하며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룹니다. 보배를 자르려고 한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은근히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를 풍겼죠. 나경원 의원 역시 시기가 적절했느냐며 의구심을 표한 걸 또 이 기사에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통합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통합이 잘못을 덮어주는 야비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김 전 장관이 말하는 통합이 진정 보수파의 승리를 위한 것이라면 당의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쓴소리부터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배도 보배 나름이지 당의 화합을 외치는 보배라면 깎고 다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원이나 일부 중진들이 우려하는 또 내분 프레임 역시 조선일보 같은 매체가 만들어낸 허상에 가깝습니다. 원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무조건 내분으로 몰아붙이면 당은 영원히 썩은 환부를 도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 대표가 윤리위원장에 강성 인사를 임명할까봐 벌벌 떠는 친한계의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당당하지 못한 활동을 해왔는지 이걸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번 사태 본질은 간단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동시에 미래를 위한 쇄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과 이들을 비호하는 언론은 이 모든 움직임을 갈등과 역풍으로 몰아가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보수파의 분열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왜 당무감사의 독립적인 결정을 정쟁의 도구로 니들이 먼저 만듭니까? 왜 당의 미래를 고민하는 당명교체 논의를 징계 회피용 꼼수로 둔갑시킵니까? 진정한 보수 언론이라면 장 대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지 틀린지를 건전하게 논의해야지 이런 식의 저급한 프레임 씌우기로 리더십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문수, 한동훈, 동상이몽, 러버사 지금 비대위 노리는 겁니까? 이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를 했죠. 권고를 하니까 뭐 당연히 한동훈, 김종혁 이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들었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을 빗대어서 아주 강한 조치를 예고를 했는데 오늘도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을 합니다. 정의는 단순히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악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다. 들키면 본전이 돼서는 안 된다. 불의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분명히 이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채널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냥 원하는 게 저를 찍어내고 싶은 거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을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해서 또 티격태격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오늘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윤리위원장은 공석이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를 하면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윤리위원회 여상현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나서 공석인데 거기에 도태우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이었죠. 도태우 변호사가 윤리위원장으로 간다 이런 말도 나오면서 지금 어수선합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하고 있지만은 자, 이 상황인데 갑자기 김문수 전 장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등장을 해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김문수 전 장관이 당의 보배다 이렇게 칭하면서 당 지도부의 이 친한계, 징계를 하는 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 사진이 준비가 됐나요? 없으면 한번 좀 찾아보시죠. 김문수, 한동훈 손잡고 우리 당의 보배 누가 자르러 하나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이 2호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김문수 전 장관이 갑자기 참석을 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손을 잡고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다. 이런 보배가 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당에서 우리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 다른 데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영입해야 할 사람이다. 지금부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우리가 계속 사람을 영입해서 모셔오고 찾아서 하나로 뭉쳐야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모임이 끝난 뒤에 SNS에 김문수 전 장관하고 손을 잡은 사진을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김문수 선배님과 함께 우리 당의 미래와 화합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뜬금없는 것 아닙니까? 뜬금없는 이야기죠. 두 사람은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은 물론이고 이 어떤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상당히 극과 극의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속도로 밀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할 때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결선에 갔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지지를 선언을 하는 거죠.
장동혁은 그 전에 친한계였지만 본인과 이제 관계가 멀어졌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도 껴안아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김문수 지지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선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겼죠. 자, 그런 이제 관계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오늘, 어제죠. 어제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결국 이거는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 SNS에 그런 사진을 이제 게재를 했는데, 그 게재를 하면서 김문수 선배님과 함께 우리 당의 미래와 화합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 지금 피로가 있어서 하는 거죠. 일종의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만간 아마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은 당 안에 어느 정도 본인에게 우호적인 세력이 친한계 말고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로 직전의 대선 후보였던 이 김문수 전 장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은 이제 장동혁 그 체제에서 지금 어떤 별다른 역할을 찾기 어렵고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요즘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 비대위 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조기에 물러나고 비대위를 만들어서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쪽의 이야기죠. 비대위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 이런 그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좀 이 두 사람의 이 러브샷까지 뭐 했다는데 이게 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원들의 이 당심은 비대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세합니다. 오늘 뉴스토마토가 뭐 자파 매체이긴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으니까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보느냐 아니면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46.2%가 사퇴해야 한다. 43.1%는 유지해야 한다. 이게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뿐이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들, 또 다른 정당 지지자들, 지지정당 없는 그 응답자들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죠. 그래서 지지정당별로 다시 분류를 해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장동혁 대표의 대표직 유지 응답률,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 비대위 필요 없다. 이게 79.9%, 80%가 나온 겁니다. 80%. 그런데 사퇴해야 된다는 14%밖에 안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장동혁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그 당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상황에서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이 이렇게 동상이몽 러브샷을 했는데 이게 뭐 사전에 어떻게 철저히 계획이 된 것은 또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문수 전 장관 쪽은 그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일보에 한동훈 전 대표를 의도적으로 띄우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누구라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 다 끌어모아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안다. 한동훈을 만나서.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은 모임 이후에 뭐 장동혁의 장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큰 의미는 없는 것이다. 모임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가뜩이나 변선을 좀 그 하나로 단일화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리할 사람은 정리를 해야 되지만은 뭐 당원 게시판 문제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되지만은 새로운 분파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경찰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제기한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사건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한 내용인데,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유호선 당무감사 위원장이 한동훈 관련해서 그 가족의 이름과
그리고 이 휴대전화 끝번호 같다. 뭐 이런 거를 공표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했다. 또는 명예를 훼손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고발을 당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의 사건을 조사함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이 사건 본체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이름으로 누가 작성했는지, 또 그리고 그 작성한 시점과 작성한 내용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서 이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사건의 수사는 바로 경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제기돼 온 의혹이 결국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서 사건의 본질과 함께 한동훈의 정치적 책임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이호선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논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당원 정보가 공개돼서 그 경위를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를 들여다보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절차 논란이 아니라 바로 사건의 출발점이 된 한동훈 전 대표 가족 명의 계정의 게시판 활동 의혹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자,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당원 게시판에 게시됐다는 것으로서 당내 갈등을 촉발시킨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 마구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하하고, 자, 이런 것을 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이름을 썼다. 자, 한동훈 본인이 썼는지 아니면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썼는지, 자,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가족, 딸, 또 이 자기 어머니, 장인, 장모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강남의 한 지역구에서 동시에 적은 걸로 보이고, 또 나중에 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자, 동시에 탈당을 했다. 나흘에 걸쳐가지고 탈당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에 친한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당원 사이에서는 당원 게시판에는 당의 공식 소통 공간에서 벌어지는 문제인 만큼 자, 개인을 넘어 정치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그 판단이 수사의 핵심 쟁점이 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가족 명의 개정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더 커졌다, 사태가 더 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필요한 것은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을 놓고 지금 당원 게시판뿐만 아니라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이 문제를 놓고 당에서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내분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친한계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종혁이가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서 소명서를 공개를 하면서 자, 이렇게 당 안에서 민주주의적인 발상으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은 자, 이 허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이 아니라 바로 자기 당을 공격하고 저격하고 자기 당을 파시스트 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공산당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은 당을 건전한 비판이 하는 것 아니라 바로 낙인 찍기. 자,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비판. 거기다가 한동훈의 이 게시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당의 최고 책임자이던 당 대표라는 자가 자, 이 숨어서 몰래 그런 글을 적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친한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또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가세함으로써 한동훈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자, 바깥에 있으면 영입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한동훈을 잘라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과 러브샷을 하면서 한동훈을 극히 두둔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이 또다시 결집을 해가지고 한동훈과 결집해가지고 정치 공간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 김문수 전 장관의 이런 행보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한동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낸다는 것이고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이고 또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옳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이재명의 등장을 합리화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중동을 비롯해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한동훈 편을 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편을 들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자, 여기 보면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김종혁 중징계 역풍맞은 장동혁. 자, 당명 교체 카드 내밀어. 이런 식입니다. 자, 당명 교체를 하자 하는 내용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거는 이거와 별개 사건인데, 그러니까 당명을 교체하자는 것은 벌써부터 내용이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당명 교체해야 되는지 여부를 관해서 직접 당 관계자들 또 국회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피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중동 비롯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매체들이 일제히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세게 나가고,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들과 연결돼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시민단체와 함께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자, 어쨌든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의 게시판 활동을 지금 경찰에서 조사한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한동훈에는 크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사태가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서 한동훈의 윗선이 드러나고, 또 그 한동훈과 함께 지금 당을 위해하려고 하는 이 친한계들도 지금 떨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결집을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고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반드시 이번 기회에 그 백일하에 행태가 드러나서 자,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징계를 해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과 같이 갈 수가 있을까? 자, 자기 당의 대통령을 비수를 꽂아가지고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이런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지금 또다시 이재명과 싸우겠다가 나오니까 이게 쇼가 아닌가? 자,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바로 쫓아가가지고 이재명 손을 잡고, 자, 이재명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해서 해제하는데 동조했던 친한계, 그리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서는 바로 대거 표가 글로 몰려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던 세력들. 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자, 이 야당, 그 당시 상대당 정당 혼자서 탄핵이 불가능합니다. 200석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은 누가 했냐? 누가 했냐? 한동훈 개가 한 겁니다. 한동훈 개가. 자, 이런 세력들이 지금 다시 국민의힘을 장악하겠다고 나서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고, 지지자들이 크게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이 또다시 설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한동훈과 그 무리들에 대한 징계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